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빨리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슈입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에 대해 유엔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 당국과 협의 없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워싱턴에 초대한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푸틴을 위해 일하는 러시아 외무장관이라는 비난까지 들립니다. 국가정보국장은 안보 포럼 도중 푸틴 초대 속보를 전해 듣고는 다시 말해달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러시아 선거 개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해킹당한 개인과 사업체에 해킹당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방침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반면 팍스의 터커 칼슨 앵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정책 반대 그룹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트럼프를 비난하는 어피니언 리더들은 라틴 아메리칸들이 자신들의 집 청소를 해주니까 적처럼 생각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돈을 벌지만 러시아에서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적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모든 상품에 추가 관세 부과안을 준비했다고 밝히자 지역구가 타격받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진퇴 양난입니다. 수출 물량은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4배 많기 때문에 중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것은 초보적인 계산입니다. 중국도 미국을 공격할 여러 개의 치명적인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자율 인상을 이어가는 연방준비제도를 전례 없이 비난했습니다.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컴퓨터 3D 프로그램을 통해 곧 누구나 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최초의 수화 커피숍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제 핫한 아이템이 그쪽 분야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더 강한 그런 이슈 때문에 북한 문제가 뒤로 가려지고 있는데 저는 뒤로 가려지는 동안에도 계속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회담이 성공적이었다 하는데 아무도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했었던 정확한 대화를 몰랐습니다. 이번에 헬싱키 회담도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회담 자체에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통역하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회담에서 전부 과거의 행정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고 어제가 아니고 오늘 아침이네요. CNBC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오바마가 러시아의 봉이었다. 나는 이번에 회담이 안 되면 물론 이제 워싱턴에 초대를 한다고 발표를 했죠. 블라디미르 푸틴을 워싱턴에 초대해서 워싱턴에서 회담하겠다는 것은 백악관에 초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는 러시아와의 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러시아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러시아의 적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회담장에 가서 뭐가 안 되면 떨치고 나오고 말겠다. 그 전에 또 아주 험한 얘기들을 유엔에서 본인의 그 트윗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선거가 치러지는 즈음에 북한과의 회담에서나 그 러시아와의 헬싱키 회담에서 도대체 무엇이 그 정확하게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였는지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러지는 즈음에 초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뭐 지금 뉴욕 유엔 총회가 열리는 때 김정은을 그곳에 초대를 한다는 거고 또 9월 달이요. 그럼 이제 9월 달보다 9월 달은 아니겠죠. 선거의 즈음에서 10월이나 뭐 11월 초 이런 때 그 워싱턴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초대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그 모든 그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을 하기 전에 더 준비를 해라.
그 북한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언론, 북한 전문가, 정보국 이런 곳에서 대통령에게 얘기를 조언 내지는 충언 내지는 비난 내지는 비판 같은 것을 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김정은을 빨리 만나고야 말 거야. 그 뒤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이번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도 그랬고 만나고 와서도 그렇고 지금 가장 뚜렷하게는 정보국과 의회에서 공화당의 의회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과 그 러시아에 대한 입장은 다른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가정보국장 댄 코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정치인 오래 했고요. 뭐 거의 20년 외교관도 했고 인디아나주의 상원 의원이었고 독일 대사도 했습니다. 독일이니까 그 어쨌든 그 지금의 독일도 과거에 여러 가지 그 독일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 뭐 구소련과 그 같은 냉전에 뭐 독일의 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꿰뚫고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상원에서는 이 사람이 그 공화당 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일을 할 때 정보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 댄 코츠입니다. 지금 국가정보국장인데 뭐 그 여러 개의 정보국 가운데서 가장 이제 중요한 총괄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 국가정보국장이 지금 그 콜로라도주의 에스펜에서 안보 포럼이라는 게 열리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포럼이라는 게 열려서 연방 그 법무부 지금 부장관도 거기가 있고 정보국 사람들 전부 거기가 있는데 MBC 텔레비전의 앵커 안드레아 미첼이 이제 그 댄 코츠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여기 지금 브레이킹 뉴스가 들어왔네요. 백악관이 트위터에 이 올 가을에 블라디미르 푸틴을 워싱턴에 초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드레아 미첼이 인터뷰를 이어가다가 도중에 얘기를 하니까 이 미국의 정보국장인데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미리 듣지 못한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얘기를 해주겠어요?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미첼. Say we have some breaking news. The White House has announced on Twitter that Vladimir Putin is coming to the White House in the fall. Say that again. 네, 그렇게 말하고 본인도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안드레아 미첼이 얘기를 해줍니다. Vladimir Putin coming to the yeah. 네, 내가 제대로 들었느냐 하니까 야라고 얘기를 하죠. Okay. Yeah. 오케이. That's going to be special. That's gonna be special.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국가정보국장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부 정보 관계자들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헬싱키 회담에 갔다 와서 그런 일이 있었고 우드냐 이런 해명이 있었고 그러더니 또 두 번째까지 초대를 해 하면서 이 정보국장이 저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존 볼튼을 시켜서 이제 실무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1차 회담에 할 때도 존 볼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문제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하고 북한 문제는 마이크 폼페오가 하는 겁니다. 두 사람 전부 북한에 대해서 강성이었고 더군다나 존 볼튼은 러시아에 대해서도요. 본인이 국가안보보좌관을 하기 전에 러시아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굉장히 비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차 회담까지 준비를 한다는 거죠. 국가정보국장이 그 얘기를 다 이제 듣고 나서 안드레아 미첼의 얘기를 듣고 나서 네,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통령에게 두 번째 미팅도 얼마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한지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그게 우리 정보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1차 회담도 저는 사실 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만 한 방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 정보 관계자들에게 쭉 말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고 나서
국가정보국장이 공개석상에서 텔레비전으로 다 이게 뉴스 클립을 저도 봤는데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해서 웃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자문들이 굉장히 아주 화났다고 하거든요. 이 국가정보국장이 지금 악당이 돼가고 있구만. 공공장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야, 이건 트럼프 대통령을 배반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러시아의 러시아 투데이 얘기도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정보국을 이렇게 처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팍스 뉴스와 공화당은 전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지지합니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헬싱키 회담 이후에 단독 인터뷰를 한 뭐 션 해니티는 물론이고 이제 또 다른 그 CNN의 앵커도 터커 칼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로만 전해드리기보다는 조금 직접 전해드리겠는데 터커 칼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미국의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던가 엘리트 그룹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이 잘못되게 한 사람들이다. 이라크 침공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지하고 나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말 완전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의 많은 진보 언론은 이라크에 침공할 때 침공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터커 칼슨의 얘기예요. 카다피 살해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리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잘못해왔던 그 외교 정책을 이제 대통령이 바꿔가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케이블쇼의 진행자이고 국무부에서 높은 직책에서 일을 하고 있다. 비영리 재단도 이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러시아를 왜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물론 러시아가 미국을 스파이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스파이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도 하지 않느냐? 러시아가 미국에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마추어적이었고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페이스북 같은 데다 광고를 했는데 그걸 누가 받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꼭 러시아 투데이가 얘기하는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명백하게 옳다. 냉전이 끝난 게 언제냐? 세계는 변했고 우리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지 된다. 미국 이익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적으로 옳다. 팍스의 앵커입니다. The Cold War is over. The world has changed. It is time to rethink America's alliances and to act in our own interest for once.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많은 CNN 등등을 언급을 합니다. CNN 앵커들 같은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왜 대통령이 러시아와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가? 그 사람들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또 집에 가면은 청소해 주는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칸이고 아이를 봐주는 사람도 라틴 아메리칸이니까 적이 아니고 대신에 러시아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적으로 생각한다. Many in Washington are getting rich from the Chinese and the Saudis. Latin Americans clean their homes and watch their kids. Those countries can't be our enemies, in their view. But nobody here is getting rich from Russia, so therefore Putin must be a mortal foe.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그 이후에 에릭 스왈웰이라고 민주당이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과 이 터커 칼슨이 좀 전에 그 앵커가 마구 그 언성을 높이면서 말이 더 강하고 빠르고 더 큰 사람이 앵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손님이 그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인데 계속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니까 이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러시아 외무장관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Really? So every president who met with Russia is committing treason? A president who went over to Helsinki, had a private meeting, agreed to turn over a U.S. ambassador to an enemy, and sided with them over our own intelligence committee. At what point do you draw a line and say, that's not a U.S. president, that's just the prime minister of Russia defending the president of Russia? 네, 이제 미국의 그 외교관을 넘겨준다, 뭐 조사받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정도로 얘기를 했더니 이 앵커가 모든 대통령들이 그 좀 전에 잠깐 나왔어요. 다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럼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다 반역자냐라고 얘기하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고 내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앵커가 그렇게 다그칩니다. I'm just shocked that you're talking like this. I mean, It's you don't our like the country. president Don't because you you love think this he's country, Tucker? irresponsible. Do you want it to be led by somebody who is siding Don't I with love the my Russians country? over the United States? Settle down, son. I'm older than you are. Don't call into question my love of the country. Please, come on now. Tucker, please. 네, 터커, please 하죠.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아. 내가 나라를 사랑해 하고 얘기하니까요. Private conversation with a dictator. Agreed to turn over a U.S. ambassador. Sided with them over our own intelligence community. Just stop for 1 second. 네. 빈 방에서 독재자와 얘기를 하면서 미국 외교관은 면책 특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에 외교관이에요.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에 그 대사를 했었던 사람도 그럼 나 조사하게 해달라. 푸틴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뭐 대통령이 오케이 한 것처럼 하다가 반발이 심해지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 정도로 지금 대부분의 그 세계와 그 미국의 반쪽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도대체 왜 저렇게 그 미국의 그 정보국을 무시하면서 푸틴 옆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처럼 그것과 똑같은 어찌 보면 좀 전에 목소리가 더 컸잖아요. 터커 칼슨이 더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오늘의 미국 완전히 쪼개진 미국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어찌하다가 그 북한의 우리 민족길이나 노동신문, 중앙통신까지도 날마다 모니터를 해서 그 모니터 내용과 한국, 미국 언론을 비교해야지 되는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 이제 북한 관련 뉴스 그리고 미국의 정말 중요한 이어지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 언론에서는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세히 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그 노동신문에 쓰인 내용을 전해드리겠고 그 전에 잠깐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뉴스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그 의문들이 있는데 그 의문에 그 답을 주는 것은 정확한 이유는 시간이 흘러야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뭔가를 바꿔보겠다고 그런 그 의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기반을 흔드는 것, 기반을 흔들어서 역시 그 좋은 점도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너무 나갔다. 물론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너무 나갔다라는 판단이 틀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기본적인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그 시각이 이건 너무 나간 것이 아니야. 이런 그 지적, 특히 이제 그 헬싱키 회담 그 이후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번복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등등.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제 시점을 보면은요. 오늘의 미국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 세라 페일린 백악관 대변인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워싱턴 DC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1차 회담에 이어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공화당 사람들은 거의 80%가 엑시오스의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러시아에 관한 정책 여러 가지 그를 지지를 한다. 그리고 뒤에 나온 CNN의 여론조사 결과도 뭐 엑시오스만큼은 아니었지만 60몇 %가 트럼프 대통령의 헬싱키 회담 등등을 지지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유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기반만 보고 가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그 유권자들을 끊임없이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주고 뭐 예를 들어서 말로라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어제 그 팍스뉴스의 그 칼로브가 전에 그 부시 대통령을 만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컬럼을 많이 쓰고 있죠. 나와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긴다. 표 같은 것을 적고 나와서 일단 돈이 많다는 거예요.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선거 자금이 한 2배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게 우리가 좋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공화당이 좋다고 하니까 푸틴도 뭐 이김에 초대를 하지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은 그 칼로브도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무당파 점점 공화당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민주당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무당파 유권자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것도 조금 봐야지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어제 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빼고는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하지 못하게 결의안을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통과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뒤로 물러난 건데 블라디미르 푸틴과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할 때는 이제 미국 특별검사가 러시아 대선에 개입했다 해서 러시아 그 군 정보 관계자들 12명을 기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미국에서 조사할 수 있겠느냐. 오케이 했는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거 좋은데 대신에 우리도 마음에 들지 않는 오바마 시대의 그 러시아 대사 같은 사람을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반발이 막 심해지자 아무리 오바마 시절에 그 대사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외교관을 조사를 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자 그러지 않았다라고 나중에 하기는 했어요. 러시아 대사가 누구냐면 지금은 이제 스탠포드에서 학생들에게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마이클 맥파울입니다. 학자이기도 하고요. 2012년부터 14년까지 이제 대사를 지냈고 그 전에 뭐 대통령 자문도 했고 미국 정보안전국에서 일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뭐라고 했느냐면 사실은 그 미국도 이 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이 푸틴의 푸들이었었던 총리하다가 이제 임기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잠깐 푸틴이 너 대통령 해 하니까 대통령 하다가 다시 지금 푸틴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체육관 선거 비슷하게 해서 그 사람 그 시절에 그 핵무기 감축을 오바마가 시작을 했으니까는요. 핵무기 감축하고 러시아와 리셋 버튼 누르고 이런 것을 할 때에 이제 그 러시아 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로 러시아와 관계 개선 서로 핵무기 감축하면서 이런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대사직 끝낼 때가 돼서는 그 푸틴의 적이 되고 말았다. 뭐 이런 트윗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바마의 대사든 이 그 트럼프의 대사든 어떻게 외교관을 러시아가 조사를 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어제 의회에서 외교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이 행정부 사람들 등등은 러시아의 그 조사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안을 대통령에게 이제 뜻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 법무장관은 지금 본인이 러시아 대사도 만나고 비밀리에 만나고 안 만났다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그게 들통나니까 나는 러시아 이 스캔들에선 빠지겠어 해서 제프 세션스가 관장을 못하니까 부장관이 지금 로드 라젠스타인 부장관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미국의 개인이건 사업주이건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에게 의해서 해킹을 당하면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상태로 해킹을 당해서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그런 그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대통령과는 좀 달리 나가는 것이고, 오늘 제가 러시아 투데이를 봤더니 러시아 투데이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서 증거를 대라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넘겨줘, 우리가 이 마이클 그 맥파우를 조사를 해보게. 왜 조사하겠다는 거냐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했고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접수하고 이런 즈음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하는데 이 러시아 대사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죠. 본인은 뭐 외교관으로서 외교관 일만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그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에 발표가 나오자 이 전 대사 자신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트윗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 러시아 투데이가 방송하는데 보니까 텔레비전 화면도 그렇고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그렇고 이 전 대사의 눈 동그랗게 뜬 그런 그 사진을 실으면서 겁이 좀 나나 보지? nervous 되는가 보지? 우리가 무서워? nervous are w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뽑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러시아 투데이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뭐 앵커들도 이거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 사람 같아 이런 그 조크 비슷한 말들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 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이클 그 맥파울은 참 그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의 적에게 정말 대단하게 복수를 하는데, 스탈린 시대에도 구소련 시대에도 구소련이 미국 정부 관계자를 체포한다던가 조사한다던가 이런 그 시도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러시아가 이렇게 자꾸만 차고 들어올 수 있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투데이를 오늘 보다 보니까 이런 헤드라인도 있네요. 여기서도 뭐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줄리안 아산지가 위키릭스요. 이런 그 러시아가 뭔가를 다 정보를 수집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이제 러시아에 까다롭게 구는 인권 등등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해킹해서 그 자료를 줄리안 아산지에게 줘서 줄리안 아산지가 위키릭스를 통해서 쫙 퍼뜨리고, 이런 그 줄리안 아산지가 뭐 그 몇 주일 며칠 안에 미국에 넘겨질 수도 있다. 뭐 러시아 투데이의 보도예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 투데이는 러시아 혐오증이 미국에 지금 쫙 그 퍼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러시아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칼럼을 보니까, 보통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유죄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러시아가 개입을 했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있네요. 노동신문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그에 관한 미국 언론 보도를 잠시 광고 듣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자율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북한 문제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율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계속 올리는 거 나는 해피하지 않다, 익사이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자율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수출을 하려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달러를 강하게 하는 게 좋은가 약하게 하는 게 좋은가 하고 많이 그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기본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그 가니까 지금은 이제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수출을 못 하게 되고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두 가지에서 중요한데, 원래 연방준비제도가 뭐 국가의 한 조직이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독립성이 강한 곳이잖아요. 연방 대법원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의 그 독립성의 정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 왜 계속 저렇게 이자율을 올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그 전례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어떻게 얘기를 해왔었냐면 오바마 시대에 경제가 실패한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게 이게 좋게 하려는 결정이다. 이자율을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런 얘기들을 아무튼 하고 있는데, 입장이 전과 달라지고 가장 그 성역처럼 돼 있던 그런 부분까지 이제 차고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가짜뉴스 하더니 인터뷰했네요. 인터뷰에서 이제 그 CNBC가 워낙에 경제 전문이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무역 정책을 미국에 대해서 바꾸지 않으면 모든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다 그 준비는 해놨다. 5천억 달러 규모 정도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중국은 뭐 한 1,300억 달러 그 정도 되니까 4배 중국이 수출을 미국에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한 것 있고 추가로 뭐 9월 달부터 할 것 있고 중국도 뭐 보복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그게 상관없어.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지 미국에 중국을 수출하는 것은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북한 문제도 쥐고 있을 뿐더러 치명적인 무기를 중국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죠.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중국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무역 전쟁을 하면 적어도 20년 정도의 계획은 세우고 한다. 그만큼 푸틴은 임기가 없으니까요.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너무 그럽니다. 요즘에 월마트,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중국 확장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또 현 회사의 감시 또 규제를 늘리고 중국이 미국 상품에 대해서 보이콧을 할 수 있어요. 한국은 당해봤습니다. 사드 때 일본도 당해봤습니다. 그리고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채권 이것을 중국이 미국에 나쁘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허리케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주 그쪽에서는 공화당이 원래 자유무역이잖아요. 그래서 무역 전쟁을 하고 나면 우리 콩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라면 그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이기 때문에 이 아주 지금 공화당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중국이 조금 슬그머니 내려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 내가 승리했어 하면서 상원 의원들도 다치지 않고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북한 문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인데 오늘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많은 뉴스들이 매체들이 이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 북한이 힘들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계속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레스토랑 그 여성들이 매니저가 가자고 해서 갔지 난 모른다. 이게 유엔의 독립조사관이 그 여성들 웨이트레스들을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면 뜻과 상관없이 한국행위였다면 범죄에 해당된다. 한국 정부가 조사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끼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여성 국민들의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은 물론 북남 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역적 패당이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들에 대해 늦게나마 시인하고 사건 진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며 범죄자들과 그 공범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김련희 여성을 비롯하여 강제 억류하고 있는 우리 여성 국민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판문점 선언 리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노동신문이에요. 김춘순 이름으로 주제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다. 이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도 보도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북한의 메시지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을 했거든요. 그냥 사이드 라인으로 빠져라. 이제는 뭐 해줬으니까 시작은 했으니까 그 말은 안 했지만 이 그
북미 협상은 북미가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아주 긴 글이에요.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제 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다. 해서 그 여러 가지 남조선 당국은 저들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동의 인식 밑에 북의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참가와 뭐 등등등 역사의 대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사실을 전도하며 체면도 없이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던 끝에 나중에는 북과 미국이 국제사회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제넘는 발언도 늘어놓았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한 맹목과 주관으로 일관된 편견이고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도 무시한 아전인수격의 생억지며 처지도 모르는 힛떠온 훈시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했고요. 또 현실에 대한 똑똑한 주견도 대세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 감각도 없이 해덤벼치는 남조선 당국의 행태가 얼마나 답답하고 민망스러웠으면 서방 언론들까지 운전자론이 아는 방관자론, 목류병자의 장밋빛 환상이라고 조소하고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현 조선반도의 대화 국면이 그 무슨 신베를린 구상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낫도깨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실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조미 공동 성명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누가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감히 입을 놀려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잖아요. 허황한 운전자론에 몰입되어 쓸데없는 훈시질을 해대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 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 당국이 민심의 땀을 이워 관계 개선이라는 면사포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순한 대결 시대의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말과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요즘 통일부 당국자들이 때없이 늘어놓는 대결 언동도 스쳐 지나지 않고 있다. 충고하건대 남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요구대로 외세 추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통일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에 나서야 된다. 뭐 이렇게 그 노동신문에 썼거든요. 나름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3D 핸드건. 제가 3D 카드는 사봤지만 3D 핸드건이라니요. 헌법 2조가 이제는 do it yourself, 총을 직접 만드세요까지 적용이 되는 건데 정부가 소송에 합의를 했습니다. 소송한 사람이 커디 윌슨 씨라고 한 1년 정도 끈 그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무정부주의자래요. 그래서 본인이 인터넷에 3D 그 프린트된 핸드건에 관한 그것을 파는데 이것을 전에 그 국무부가 인터넷에서 내려라 하고 주장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러한 계획을 올리는 것은 무역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은 그 전 세계와 같이 무역을 할 수 있는데 총기를 수출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다운로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국무부에서 이거 내려라 했더니 이 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국무부가 그 소송에 대해서 재판도 하기 전에 그냥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합의를 하고 너 그거 3D로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팔아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해도 좋다 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소송 비용 40만 달러까지 다 돼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3D 그 총이라는 게 그 플라스틱으로 뭐 ABS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뭐 벽돌 쌓는 것 같은 그 레고 그것과 같은 게임처럼요. 그렇게 해서 이 3D 프린터가 있으면 자신의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금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이런 것까지 이제 정부에서 뭐 허용을 일단 그 해주고 있네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총기 소지의 자유. 그리고 스타벅스였어요. 워싱턴 DC에 10월 달에 수화를 할 수 있는 청각장애자 손님을 위해서 그런 직원을 둔답니다. 그리고 에이프론도 청각장애자 앞치마도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입게 한다는 것.
그래서 20명에서 25명 소아 전문가를 이제 고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새로운 변화고요. 어제 제가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세월호의 그 보상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었어요. 배상, 보상은 잘못한 것을 가리지 않고 하는 모자란 부분 채우는 거고, 배상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갚는 것. 주김 씨께서 저에게 또 이 어떤 클립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방송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